저는 부천동 출신 시의원 정태현입니다. 부천의 동쪽 끝에는 온수역이 있습니다. 역곡고가고 사거리에는 철길 사이로 동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부천과 첫 인연을 맺은 해는 1987년입니다. 제가 소사본동에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던 첫 해가 그 해입니다. 당시에 이 아파트가 준공에서 들어섰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그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2008년 6월 17일입니다. 당시 홍건표 부천시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내빈 중에는 이매규 국회의원을 비롯한 부천시의회 선배 의원이 많습니다. 길을 막고 진행한 테이프 커팅 행사에 참여 내빈의 대부분이 정치인입니다. 왼쪽 끝이 김문호 전 의장이고 맨 오른쪽 끝이 이상훈 전 원미구청장 같은데 공직자보다 정치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볼 수 있는 사진입니다. 이 축하 자리에 동성아파트 주민이 한 명 나올 법도 합니다. 하지만 동성아파트 주민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왕복 2차선에서 왕복 4차선으로 확정된 역곡고가교는 동성아파트 건물 두 채의 희생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법률적 목적은 도시기능 회복입니다.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부천시 역곡 1동 동성아파트는 87년 12월 4일 사용 승인됐습니다. 3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시의원을 2번 하고 직장을 15년, 20년 다니는 동안 저만큼이나 늙었습니다. 노후로 인한 수리비, 난방비 등이 늘어남에 따른 입주민 부담이 매우 커지고 현 부지 안에서 재건축을 하면 주민 부담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저는 제 이웃을 이사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시던 곳에서 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비관적입니다. 현 부지 안에서 재건축을 세대수에 맞게 하면 1:1 정도 재건축만 가능합니다. 분양가의 60-70%를 입주민이 부담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도로 부지, 동성아파트 부지였던 부지가 도로 부지에 편입되면서 생긴 문제입니다. 당시 항공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맨 왼쪽이 원래 2004년 공사 전 사진이고 맨 아래쪽이 2009년 확 넓어진 사진입니다. 이걸 사진을 보더라도 동성아파트의 편입 없이는 도로 확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편입된 면적은 600평방미터입니다. 사실은 600평방미터면 이 전체 단지의 단지 계획이나 동별 배치 계획이 있다면 아주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줄이면 소규모 주택정비법 혹은 소정법이라 부릅니다. 이 법 제16조 3항에는 사업의 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안에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 부지 안에 있는 면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법 조항을 여기에 적용하면 주택 단지 안에 있는 녹지, 잔여 부지 85.6m를 추가하면 평방미터를 추가하면 아파트 건적 면적으로 편입하면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성아파트 소유인 자연녹지 1,007평방미터 중 85평방미터를 종상향하면 됩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을 자연녹지에서 주거 2종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은 높아지고 주민의 부담 없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한 방법도 있습니다. 동성아파트가 소유한 자연녹지 부분에 대하여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약 3천에서 5천만 원 상당의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듭니다. 제가 섬기는 주민이 마을에서 동네에서
살던 곳에서 오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천시는 종상에 따른 공공기업 부담금 15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세액 수입이 발생합니다. 상당한 세액 수입과 더불어 입주 후에는 지방세 수입도 늘어나고 쾌적한 도시 환경에 부천 시민이 거주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동성아파트는 자연녹지인 역곡동 6-24, 6-27, 6-28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면적 1,007평방미터 중 825평방미터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구역 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당 부지인 역곡동 3개의 필지를 동성아파트는 자연녹지에서 주거 2종으로 종상향을 해주고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할 의사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검토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6-28번지는 삼각형으로 있는 저 번지인데요. 28번지는 30년 전에 개발 항의를 완료한 토지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83살이신 정수연 어르신과 나눈 인터뷰 요약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신 지 한 20년 되셨다고요? 20년 이상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재건축하는데 뭐가 가장 큰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그 용적률이 적게 나와가지고 이게 아파트가 제대로 짓지를 못해요. 2005년도에 부천시에 토지를 수용당한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걸 우리 아파트 한 동하고 이 상가 건물이 그냥 그대로 다 날아갔습니다. 그 좋은 자리를 아니었으면 이 아파트가 정말 제대로 될 이런 아파트인데 시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이거 하는 일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해결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 갖다 좀 잘 봐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어떤 혜택을 드리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가 저 밑에 그 별도의 땅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땅이니까 그걸 좀 제대로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적률을 높이면 이사 가지 않고 그 아파트에 그대로 사실 수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뭘 도와줘야 되죠? 시에서 우리가 용적률 많이 높여 가지고 우리가 분담금이 좀 적게 낼 수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입니다. 우리 저 아파트는 주로 완전히 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그 주민들이 다시 거기서 지어서 다시 살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분담금이 많다 보면은 거의 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우리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다 이사를 가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민 아파트가 제대로 잘 지어서 우리가 좀 이 서민들이 좀 제대로 그 이사 가지 않고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이 어르신의 질문에 이제는 부천시가 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저도 정치인이고 10여일 뒤에 답변에 나서야 할 장덕천 부천시장도 정치인이고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부천시의원도 모두 정치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하는 사람의 최고의 임무는 서민을 편하게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국자 혹은 도시국 업무 자체가 되게 어렵죠. 네, 뭐 약간의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한 부천시청 언저리에서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냈는데 저도 지금도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인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뭐냐면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이래야 시민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그렇게 행정을 해왔다고 자부하십니까? 도시국 업무가 일반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이제 가끔 한 번씩 접하다 보니까 용어도 어렵고 그때 지나가면 또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관련 법의 개정도 많이 있고 용어 자체도 너무 재산과 관련된
이러한 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 부천 시내 재건축,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뭐 용적률 문제나 용도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네. 시의원이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풀어서 칸막이를 없애는 행정을 통해서 주택국과 도시국이 잘 협력하면서 풀어주는 문제를 풀어주는 과정으로 동성 재건축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기 최선을 다해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검토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것이 아무튼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이득일 수도 있고 또 사업이 진행 과정상 너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주택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최선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부터 드리겠습니다. 한상희 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 민원이 비교적 많은 의원인데요. 저한테 민원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원 말고도 할 일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한편으로는 공정하지 못한 세상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시의원이 얘기하면 잘하고 일반 민원인이 얘기하면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누구나 똑같은 것으로 대우해주고 하는 것이 선진행정 아닐까요? 이런 민원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충분히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극행정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토목 기술 직렬에서 특히나 그런 일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부닥치는 재산권 문제로 부닥치는 일이 많을 텐데 늘 적극행정을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상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래저래 논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되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이야기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럼 일정하게는 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면 이분들이 뭐 의원을 찾아다니거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거나 시장 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단장께서 건축직이시죠. 네. 건축직 30년 역사상 이만한 재건축이 벌어진 일이 없을 겁니다. 지금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란 새로운 법이 생기고 나서 이만한 상황이 벌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도심 민원은 한 30%가 재건축 민원입니다. 민원이 많이 와서 우리한테 온다는 건 해결이 안 됐거나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를 모아서 TF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국과 주택국의 칸막이가 생기면 칸막이를 없애고 모아서 같이 회의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이사대책이 나오고 난 뒤에 이사대책의 내용이 워낙에 파격적이라서 우리가 이사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이사대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 이게 정책 기조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공급을 늘리는 기조로 주택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야 수도권 내 집값도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칸막이 없애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의원님 알다시피 뭐 아토주 팀이라든가 이런 걸 신설해 선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설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뭐 100% 만족하지는 못하는 것 같으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발등을 찍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토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컨설팅을 시가 해주니까 신뢰를 가지고 재건축이 쭉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지른 측면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자기 집을 만들고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주택 정책을 잘 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